여러분들은 자동차의 내장을 보면은 뭐가 보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이 뒤에 숨어 있는데 뒤에서 앞으로 기가 막히지. 앞에서는 구멍이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쫓겨났거든요. 나중에 했더니 뭘 하고 있었냐면 통닭을 사다가 진짜 수백 마리 통닭이 있더라고. 수백 마리 통닭을 얼린 거 완전 깡깡 얼은 거 있죠. 깡깡 얼은 걸 여기다 다 던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 코팅도 없이. 대단하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땡 형님께서 초강수를 날리셨죠. 뭐 불화수수. 그러고 나서 이 우리 대통령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라는 운동을 했죠.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기둥이 된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갈까봐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들짝 놀랐었죠. 그래가지고 막 불매 운동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노 재팬 막 난리 나고 대통령도 발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수출 규제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단단히 벼르고 이제 막 그때 3개인가요? 불화수소하고 몇 개 있었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벌써 1년이 넘은 사건이라 금세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는데 1년이 아직 채 안 됐나요? 우리나라의 기초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 소재, 기초 산업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핵심 소재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으로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탄소 섬유 뭐 핵심이 됐던 3가지 5가지에 대한 것만 일본에서 제재했던 것만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등한시했던 기초 과학, 물리, 화학 이런 거, 화학 공학, 뭐 물리 공학 이런 게 아니라 순수 물리, 순수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원을 잘 안 했었잖아요. 저게 하루아침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산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튀게 해준 땡 그 대통령에게 우리가 감사의 축전을 보내면서 이쪽으로 우리나라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고 돈이 이제 투여가 되는 바람이 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튀어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거 탈일본을 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 우리나라 개발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본 이외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간 게 유럽의 독일 뭐 이런 데로 이제 간 거죠. 독일 뭐 유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야를 돌려서 다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갈 길이 참 멀어요.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후로 어떻게 됐나, 이제 알곤가스, 이제 에칭가스 이런 것들 했죠. 우리나라가 제일 쉽게 끊을 수 있었던 게 맥주가 제일 많이 끊어졌죠. 일본 차들도 새로운 신규 번호판을 일본 차에 붙이고 나오면은 옛날에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당했던 그런 것처럼 약간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급감을 하고 있었죠. 쭉 보니까 일본에서 조또마떼 구다사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좀 생각보다 큰데, 이제 반일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뭐 매출 떨어지는 거는 매출 떨어지는 거지만 반일 감정이 생기면서 조또마떼 구다사이를 외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가 정신 승리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냐, 여러분들은 이 자동차의 내장을 보면은 뭐가 보이세요?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오늘의 소재는 이겁니다. 에어백하고 기초산업하고 에어백하고 무슨 사이가 있을까? 차에 에어백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 에어백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초산업하고 약간 관련된 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 또 빙빙 돌다 왔다고 또 뭐라고 댓글에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밑밥을 좀 깔아야지. 그래야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몰입도가 되고, 그죠? 광고 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화약, 좋은 얘기. 화약, 원료. 오늘은 화약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이 뒤에 숨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여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참 답답해서 갖고 나왔어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레이저입니다. 자동차 레이저.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레이저로 공격했던 그런 SF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라이다는 빛이고요. 이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올렸던 블로그를 갖고 왔는데요. 이런 레이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레이저. 자동차에 레이저가 있습니다. 지금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 내가 안 읽었어. 스포라서 안 읽었어. 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 드론 잡는 레이저빔 무기라고 라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비행기와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 회사에
주식을 샀다가 손절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드론은 이런 드론이 아니에요. 이거 락히드 마틴에서 만드는 드론 잡는 이 레이저는 이런 드론이 아닙니다. 꼬챙이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는 이런 드론이 아닙니다. 락히드 마틴이 만든 레이저인데요. 이게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꼬리를 잘라버려가지고 떨어뜨리는 영상이에요. 불을 붙여가지고 차에 멀리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차의 엔진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고 60kW짜리 뭐 레이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발사한다. 무선 정찰기를 조지는 데 사용됩니다. 왜 이러냐면 이게 이제 강력한 거죠. 이 비행기에서 쏘는 게 엄청난 거죠. 뭐 탱크나 뭐 모든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미사일이 한 대당 가격이 엄청 비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개가 30억이에요. 근데 드론이 $200밖에 안 한대. $200밖에 안 하는 드론을 잡는데 30억을 써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열받는 거야. 경제적으로 이 뛰어난 계산을 하는 이 미국 형님들이 짜증이 나는 거지. 자꾸 이 중동에서 싸구려 그 드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뭐 타격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한 번 쏘는데 1,000원이 안 들어간다. 이걸로 쏘는데 1,000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득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싸움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거를 생각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이 무서움.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막 무시하긴 하지만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진짜로 항공모함에서 쏘고 있는데 이 미사일 가격이 비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절약이 돼요. 그죠? 저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울. 이게 혹시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네, 실제로는 저런 국방용 레이저는 거울도 뚫습니다. 거울도 뚫고 가서, 거울도 사실은 유리 뒤에 코팅을 해놓은 거라 반사, 어렸을 때 그 게임 많이 해보셨네요? 뭐 이렇게 뭐 반사 게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레이저를 막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겁나는 레이저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그러면 그 레이저가 에어백하고 무슨 상관이냐? 혹시 에어백이 터지는 거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에어백이 터지는 거, 아니면 에어백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진, 이걸 보시면 놀리면 반사. 에어백이 터질 때 이 뚜껑, 여러분들 혹시 차 타실 때 이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차에 이렇게 타가지고 있으면 여기 자국이 보여요. 이게 인테리어에 보시면 얘는 이쁘게 스티치를 해놨네. 근데 여기에 자국이 잘 안 보이죠. 예, 트립 절단면 가공할 때 쓰이나. 레이저 무기는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레이저 개발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뚜껑이 여기가 구멍이 보여도 안 되고, 구멍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기 문제가 있고, 습기,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데미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숨어있는 에어백이 보여지면 안 돼요. 또 먼지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구멍은 보이지 않으면서 에어백이 터지면은 잘 터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잘 터질 수 있게끔. 이게 또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팍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조수석은 또 어떻게 뚫어져 있을까요? 조수석은 이런 식으로 뚫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또 터졌는데 빡 터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요 시트도 옆에 사이드 에어백 같은 거 잘 찢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터졌는데 이상한 데서 터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잘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터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터지면 됩니까? 이렇게 터지면 사람 등짝 스매싱 나는 거죠. 이렇게 터지면 안 되잖아, 그지? 터지면서 내 머리를 때려도 안 되고, 그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잘 찢어져야 된다고. 이게 김밥 터지는 것도 잘 원하는 대로 잘 터져야지. 이상한 데서 터지면 여기에 이거 허벅지 있는 데에서 터져야지, 허벅지 밑에서 터지고 그러면은 위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절개. 안타깝지만 이 절개를 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노틱이라는 독일 회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교하게 파상선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너무 없어요. 이걸 한국에서 못한다는 게 큰 문제지. 이게 자동차 하나마다 다 필요하는데 이게 이제 장비에 레이저로 쓰기 때문에 쿨링 장치라든지 또 한 다음에 그 가루를 뽑아내는 집진 장치, 이제 레이저에 칠러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얘가 femto 레이저라고 합니다. femto 레이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femto가
뭔지, 레이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레이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레이저에 대해서 대학원 때 강의를 한 번 들은 게 다라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CO2를 매개체로 한 레이저라고 쓰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 사람이 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틀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레이저 스코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대시 패널이 들어가죠. 저거를 뭐 클래시 패드라고도 하고요. 크래시 패드?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공을 새기는 겁니다. 근데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질에 어디까지 새기냐? 스탑! 보셨어요? 어디까지 구멍을 뚫는지? 어디까지 구멍을 뚫냐면 바로 표면까지, 진짜 표면까지 딱 뚫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앞에서는 구멍이 보여요? 만져져요? 만져지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을 만큼 기가 막히게 뚫는 거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저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라는 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여기다가 드리겠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레이저라는 게 뚫으면은 그냥 칼로 베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뚫는 게 아니라 빛으로 뜨겁게 만들어서 뚫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림에는 이런 식으로 되지만 사실은 주변이 녹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컨트롤하는 게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요거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여기에다 이제 스코링을 내는 거죠. 그래서 패신저 에어백이 터질 때, 패신저 타실 때요, 이거 어디서 에어백 나오는지 안 보이잖아요. 타셨을 때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보이면 불량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드 에어백, 이쪽에 뚫을 수도 있고, 또 이쪽 B필라랑 여기 앉아있는 좌석에 뚫는 거, 이쪽에다가 다 찢어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만질 수 없지만 그 뒤에는 다 찢어져 있단 말이야. 와, 신기하다. 전 저런 반응 너무 좋아. 주먹으로 에어백 자리 퍽 치면 들어가겠네요. 신기하게만큼 잘 안 들어갑니다. 또 왜냐면 클락션이라고 하나요? 그 헝킹 빵빵 할 때 주먹으로 쳐보셨나요? 그거 잘 안 들어갑니다. 저게 정말 그 스펙이 미묘합니다. 어느 정도에서는 안 깨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이상에서는 깨져야 되고, 에어백의 파워에는 깨지지만 사람을 쳐도 안 깨진다. 와, 진짜 처음 알았네요. 이게 다들 반응이 좋으니까 재밌네. 갖고 온 저는 뿌듯합니다. 사실은 에어백 하면 뒤에 있는 이 숨은 기술을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흥미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갖고 왔어요. 신기하네요. 자동차 대상. 이 아저씨는 영상 찍으시려고 많이 이제 드라마를 하시고 계시죠. 이 사람은 이제 확대하면 보여요? 보여. 요 정도 뚫은 겁니다. 요 정도.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눈으로 거의 안 보인다. 이 뒤에를 우리가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비사님들도 이거를 뜯으셔가지고 보시는 영상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정비사님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정도를 저도 사실은 뜯어가지고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정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짝 이렇게 구멍이 보일 정도, 요 정도입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죠. 요런 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런 기술이 뭐 갖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쓰지를 못하니까 이게 다 수입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거 100% 수입입니다. 100% 수입. 뭐 못 믿겠다,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크래시 패드, 대시 패드라고 하는 것을 납품하고 있는 80% 거의 독점입니다. 동국실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봉제선, 스티치 라인 뭐 이런 것도 생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인터뷰입니다. 검수하시는 분 눈 빠지겠다. 검사할까요? 에어백 장치에 레이저가 쓰인다는 것 자체가 뜻밖이네요. 무슨 CPU 헤드로 세공하는 것도 아니고 초정밀 가공을. 그러게요. 이분들의 인터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크래시 패드는 탑승자의 안전도와 지켜야 된다. 자동차 에어백이 충격을 흡수하지만 머리 해가지고 크래시 패드는 내장된 에어백이 사고 순간에 적절히 터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가공해야 되는데,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 표면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반쯤 절단해 사고 때 에어백이 내부로부터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 이를 위해 독일 기업 제노틱,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노틱, 이 제작한 한 대에 얼마? 25억짜리를 달하는 최첨단 장비를 쓰인다. 이게 국산으로 안 나와요. 국산으로 나와가지고 이 분량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카피해보려고 하는데 분량이 나오면은 자동차 업체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지. 우리나라도 이런 레이저 쪽으로 전문가들, 이것도 사실은 순수과학에서부터 펼쳐져 나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좀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에어백이 터지는 것만 아시지만 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서 안 보였으니까 궁금증조차 없었을 수도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레이저는 응용 분야가 많아요. 뭐 맥시마 레이저 뭐 이래가지고 뭐 라식 수술 같은 것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어련히 터지겠지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러게요. 근데 보시면 이게 안에가 레이저를 받으면 열이 생긴단 말입니다. 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세컨드 레이저의 파장의 길이, 그 다음에 강도, 그거에 따라서 많아요. 이렇게 뭐 마이크로 레이저, femto second 레이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려지면 힛이 생기는데, 이렇게 femto 정도 가면 옆편에 열이 흡수될 틈이 없이 파괴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emto second을 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차에 들어가는 이런 절개선이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 안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공부한, 기초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파이팅 하자 라는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레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거를 풀어드리면, 레이저 재미있나요? 레이저를 다다다다다다 쏘는 건가 봐요. 정확한 레이저는 삥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쏩니다. 아, 이거는 카피생을 불러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카피생이 없으니까 라식 라섹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라식 라섹으로 이쪽에 가면 안 됩니다. 재밌다고. 그러면 레이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가 이거 왜 한국에 뭐 화이팅 막 이렇게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아까 락티드 마틴 뭐 이런 데서 미사일도 격추시키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의료용은 되게 싼 거예요. 레이티안도 아시는구나.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레이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인 줄 알고 유튜브 자료를 정리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좀 약간 빡치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무려 2000 트릴리언 와트를 1트릴리언이 1000조입니다. 1000조인데요. 1000조가 다시 2경 정도 되겠다. 그죠? 이 정도의 사이즈를 일본이 갖고 있다. 오사카 대학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일본의 그 자부심이 좀 느껴지죠. 좀 짜증이 좀 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쪽으로 역시 건담의 나라인가,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과학의 그 축적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제가 다닌 대학교에도 미국에서 3번째인가로 큰 레이저 장비가 그 공대 건물 밑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레이저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 대단하지.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준 거야. 레이저 대가라고.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한번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공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공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공대 건물의 지하에 3층 사이즈의 레이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레이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파장을 더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가 제곱의 승수라 그랬나? 아무튼 이 승수의 승수로 넘어가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카소 등장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레이저 장비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그 파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사이즈는 아까 전에 200경 정도 되는 그 사이즈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정도 있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사이즈를 모아야 그 정도의 짧은 파장의 레이저가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레이저도 일본에 있다. 제가 레이저 강의를 뭐 다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를 다 쏟아드리면, 한번 그 인도 교수님을 쫓아가가지고 국방 관련된 실험실에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학을 가가지고 봤습니다. 뭘 봤느냐? 비행기를 봤어요. 비행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헬리콥터 브레이크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또 썰을 풀어드리겠지만 쫓겨났거든요. 나중에 하다가 시험은 내가 다 했는데 쫓겨났어. 근데 이 비행기 날개 이거랑 그 다음에 비행기 터빈 있죠. 비행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터빈 블레이드, 그렇죠. 터빈 블레이드 이렇게 터빈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비행기에 달리잖아요. 비행기에 달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버드 스트라이크. 어떻게 아셔? 이렇게 다 아시지? 문과들은 머리가 아파온다고. 자, 이 터빈 G 다 이제 박병식님도 잘 아시고, 새가 날라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터빈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깨지면은 비행기 추락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이게 지금 막 앞에 놓고 있죠. 갔더니 뭘 하고 있었냐면 통닭을 사다가 진짜 수백
수백 마리 통닭이 있더라고. 수백 마리 통닭을 얼린 거 완전 깡깡 얼은 거 있죠. 깡깡 얼은 걸 여기다 다 던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정도 될까? 수백 마리 정도 되는 닭을 여기다가 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터빈 블레이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 여기가 깨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파괴 검사 뭐 이런 거 시험해가지고 해가지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깨지면은 안 되니까 이 터빈에 비행기 날아가면서. 그래서 그 날개를 이제 비행기 날개를 가가지고 봤어요. 비행기 날개를 가서 봤더니 보여주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보여줬냐면 같이 갔던 교수님이 인도 교수님이 이걸 개발자야. 이걸 개발한 사람,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야. 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줬지. 이 터빈 앞에, 그 다음에 요 날개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날개라고 쳐요. 이게 날개라고 쳐. 그러면은 얘가 나가지고 여기 부딪히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봤어. 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재봉선처럼 스티치가 다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 반대면, 이 블레이드의 이 반대면 있죠. 이 반대면도 이렇게 스티치가 다 돼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까 femtosecon보다 더 강한 레이저인데 그 레이저의 이름은 너무 조렵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레이저를 이 위에서 한 방, 이 아래에서 한 방을 동시에 치는 거야. 빵! 빵빵빵빵 동시에 쳐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빵빵빵빵 치더라고 레이저로. 그러면 쇠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혹시 재료공학 같은 거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알루미늄 얘기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쇠가 이렇게 빨갛게 달아졌다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팍 식을 때 이 식는 속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식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극강의 철이 있습니다. 극강의 철의 이름이 뭘까요? 오, 말텐사이트. 대단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말텐사이트라는 극강의 철이 나옵니다. 마르텐, 한국말로 마르텐사이트라고 합니까? 예, 메모해 놓으십시오. 마르텐사이트라는 쇠를 담궈가지고 철을 이렇게 막 땡땡땡땡 쳐가지고 뜨거워진 철을 물에다가 퀸칭을 하잖아요. 그죠? 땡땡땡땡 해가지고 쓰고. 그죠? 마르텐사이트는 극강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너무 취성이 강합니다. 취성이 뭐냐면 깨지니까 이 터빈의 날개를 극강으로 만들고는 싶은데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닭이 들어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깨지면 다 박살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블레이드만 극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칼 이런 거 칠 때 앞에 블레이드 있죠. 그것만 강하게 만들어준 열 처리를 여기만 해준 거지. 그거를 뭘로? 레이저로 해준 거지. 레이저. 혹시 영어 아시나요? 레이저. 그래서 여기를 그런 식으로 레이저로 스티칭을 한 거야. 완전 재봉질을 한 거지. 딱딱딱딱딱딱.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하. 이거를 해가지고 만든, 지금 나오는 터빈은 다 이 방식으로 이 방식을 한 교수님, 이걸 개발한 교수님 밑에서 내가 수업을 한 강의 들었다는 거 아니야.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들겠더라고. 그냥 그 교수님이 한 학기 수업은 거기 견학 갔다 온 거, 거기 들어가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보고 온 이거를 본 걸로 수업료 퉁쳤어요. 수업료가 얼마야? 그게 3학점짜리 하나면은 학점당 300만 원 하나? 모르겠다.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비싼 강의네요. 비싼 강의. 그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죠? 그러고 나서 또 찾아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 게 비행기 표면에 얼음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얼음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비행기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 해가지고 아예 있는 표면 처리까지 하는, 참 별 방식을 다 만드는구나. 물이 달라붙지 않는 표면을 레이저로 만드는 거야. 미친 거지. 코팅도 아니고요. 레이저로 갈아버리는 거지. 이걸 레이저로 블라스팅, 그러니까 샌드 블라스팅 혹시 아세요? 샌드 블라스팅이 뭐야 한국말로? 모래에 뿌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닦는 거. 발수로 커팅을 하는 거예요. 발수로 커팅. 미친 거죠. 연마 사포, 레이저로 사포. 코팅도 없이. 대단하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의 기술이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 안구용 레이저를 해보겠다는 둥 가는데, 정말 이 기술이 무기를 떨어뜨릴 만큼 아니면 발수 코팅을 할 만큼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 만큼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어백의 뒤에 스티칭 자국 정도는 할 수 있는 레이저, 그 정도 정교함은 나올 수 있는 레이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아무튼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레이저 얘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맨날 새로운 주제를 갖고 오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여러분들 관심을 이쪽 저쪽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갖고 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충돌 얘기, 언제는 뭐 스티어링 얘기, 언제는 승차감 얘기, 막 너무 주제를 중구난방으로 떼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 구독자님들의 그 호기심을 좀 이렇게 저렇게 자극을 시켜드리는데 제가 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초소수성 표면, 그것도 말 좋다.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격차가 더 벌어져서 아예 못 쫓아가는 수준이 될까봐, 네, 우리나라도 빨리 기초 과학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기를 합니다.